오늘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과 함께 기후위기 해법을 들여다볼 텐데요. 한 달 만에 다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입니다. 네, 저희 이번 여름에 진짜 산불, 폭우, 폭염 겪을 수 있는 건 다 겪어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강릉은 가뭄이 왔다고 그러고. 이런 급격한 기후변화를 그동안 기후위기 좀 과장된 얘기다 하는 분들도 이제 그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요.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 기후위기 물론 뭐 기후위기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세계 모든 과학자들이 모여서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과학자가 IPCC라고 이제 국제 유엔 기구에서 하는 데서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건 과학이다. 기후위기는 과학이다. 제발 좀 그냥 아니다라고. 근데 항상 그냥 국부적인 거 가지고 전체로 해석을 해서 아니다 하시는 분도 있는데 기후위기는 과학이고 현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후변화는 뭐 지구가 만들어진 이후에 계속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기후위기의 특성은 뭐냐면 사람이 만들고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에 대해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 제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굉장히 어두운 또 미래를 그리게 되는데 네. 제가 공포 마케팅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네. 굉장히 우리가 시급한 문제로 이제 다가왔고 기후위기가 오면 온도가 뭐 1.5도, 2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서서히 기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급격한 변화가 옵니다. 네. 그래서 겨울에는 오히려 더 추울 수도 있고요. 이게 막 해류의 변화 또 대기의 변화가 막 일어나기 때문에 막 갑자기 추워지고 갑자기 더워지고 막 그래서 폭염 막 폭우 그러다 보니까 폭우가 막 오다 보니까 막 산사태 나고 그렇죠. 또 갑자기 건조해져 가지고 산불 나고 그러니까 기후 재난이라는 게 일상화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이제 기후 위기의 좀 특성이 있습니다.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다. 이게 기후 위기 시대의 특징이다 하신 말씀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게 폭우가 온다 하면 조선 시대에도 홍수 왔어 이러시고 가뭄이 온다 그러면 야, 50년 전엔 더 큰 가뭄이 있었어 이러면서 자꾸 이게 기후 위기가 원인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기후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어쩌다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큰 특징일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사실 이 기후 위기가 왜 왔냐 그러면 인간이 만든 거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저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 그다음에 우리가 뭐 플라스틱이나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는 것,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 생태계가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일단 국장님은 지금 우리가 만든 원인 중에서 우리가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그 탄소 배출이라고 보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이제 초래하게 되는 지구 온난화죠. 온난화를 일으키는 게 뭐 온실가스가 이제 그거의 원인이 될 텐데요. 우리 비닐하우스에 비닐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에 비닐하우스가 쳐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비닐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뿐만 아니라 더 강력한 물질들도 있습니다.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얘기를 계속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는 대기 중에 굉장히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까 뭐 100년 이상 어느 곳에서는 한 1000년까지도 뭐 남아 있으니까 지금 줄여도 이미 나온 거는 거의 뭐 몇백 년을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온난화가 멈춰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온난화가 되는 속도나든지 온도를 더 이상 높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그 조절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탄소 절감을 갑자기 획기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온난화가 지금 수준에서 갑자기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가진 건. 않습니다. 지난 지금 100년, 상황. 200년 우리가 뿜어낸 게 있어서. 너무 배출을 많이 해가지고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하는데 그래도 여기서 더 나빠지지 않게 일단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역시 에너지 전환을 가장 큰 정책으로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에너지 부분이 사실 그 기후 변화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거나 뭐 메탄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실은 에너지 부분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그다음에 수많은 에너지들이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에너지 그래서 이제 기후와 에너지가 밀접하기 때문에 네. 에너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사실 그 언론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는 전기인데요. 네. 사실 전체 에너지에서 전기는 한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로 그런가요? 봤을 때. 예.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6.4%, 그러니까 거의 97%, 96%가 되는 걸 수입하거든요. 아하. 근데 수입의 대부분은 화석 연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화석 연료는 꼭 전기만 만드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열을 만드는데, 그다음에 우리 자동차 가는데 동력으로 쓰고 있으니까 전기는 한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뭐 태양광 에너지 뭐 원자력 이렇게 논쟁은 많은데 그 20%에서 원자력이 한 30%, 지금 재생에너지가 한 10% 되거든요. 네. 그래 봐야 20%에 30%니까 전체 에너지의 원자력이 한 6%, 재생에너지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남고 네. 엄청나게 많은 양의 석탄, 화석 석유, 연료가 있습니다. 가스, 화석 근데 연료. 거기에 뭐 우리가 철을 만들 때 제철죠. 제철할 때도 전부 코크스라고 다 그런 것들이 전부 에너지가 다 그런데 많이 쓰고, 그 석유화학 제품들 만들 때 전부 그래서 자꾸 이 일회용 쓰지 말자 이런 게 네. 전부 다 화석 연료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기 쪽에서만이라도 그 에너지 전환을 빨리 이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전기화입니다. 그래서 전기화요. 지금 20%인데 계속 전기화를 많이 해 나가는데, 근데 이제 재생에너지를 보면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을 보면 간헐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24시간 하지 않는데, 그래서 같이 발전하고 고민하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ESS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저장 배터리. 예, 저장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전기화라는 게 여러 분야에서 다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동차 같은 건 전기 자동차로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난방, 그 다음에 인덕션 해가지고 가스레인지를 다 이제 전기로 바꾸고. 전기로 바꾸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동차가 엄청나게 큰 그 배터리입니다. 사실은 배터리를 가지고 있죠, 전기 자동차가. 근데 전기 자동차 한 대가 갖고 있는 배터리의 용량이 네. 일반 가정에 한 7일분 정도를 충전합니다. 한 번 하면. 전기를요. 전기를요. 네. 그러니까 전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변하고 나면 엄청나게 많은 배터리들이 돌아다니는 건데, 아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근할 때 전기 자동차 몰고 와서 네. 일할 때 주차해 놓잖아요. 그때 태양광으로 충전을 해가지고 퇴근해서 집에 가가지고 그 전기로 써도 집에 있는 전기는 다 커버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디자인을 하면 네.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태양광이나 뭐 풍력의 간헐성도 전부 이것들이 감당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 하면서. 굉장히 그래서 전기와 시스템을 갖춰 나가고 고도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수력 발전도 사실 양수 발전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태양광 발전이 많을 때 전기가 있으면 그냥 펌프 해가지고 물을 올려가지고 다시 밤에 그 양수 발전을 다시, 물론 효율의 이슈는 조금 있지만 네. 그런 식으로 그 에너지를 잘 운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전기화라는 부분들이 계속 또 중요한 화두로 지금 또 되고 있고요. 그 에너지 전환은 당연히 석탄이나 뭐 이런 화석 연료들을 쓰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늘리는 것, 이렇게 하는데, 뭐 원자력은 근데 이제 여전히 안전이라든지 방사성 폐기물 폐기물이라든지 문제. 그 송전도 네. 어렵고, 송폐전망. 그다음에 부지를 또 그러다 보니까 수용성이 없어 확보하기도 어렵고, 어렵고요. 원전을 계속하면 폐기물,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나오니까 방패장도 계속 져야 됩니다. 어딘가 줘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가 계속 필요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부지가 필요한데 주민들의 수용성은 또 계속 갈수록 안 좋아질 텐데. 안 좋아지니까 부지 확보는 어렵고, 그러니까 좀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이제 계속 송전이라는 것보다는 이게 분산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수요처가 될 수 있고, 예전에는 에너지를 사실은 우리가 쓰기만 했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모르고 하여튼간 전기 우리 플러그에다 꽂으면 되니까.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달라진 것이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진 전기를 써야지 이런 거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더 이상 소비자가 아니라 이제 생산자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스스로 전기를 만들어서 집에서 우리가 태양광이나 태양광을 네. 통해 가지고 전기를 스스로 만들어서 적어도 우리 집에서 쓰는 거는 그게 이제 개인 아리백이죠. 우리가 쓰는 거는 다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어. 이렇게 전환이 되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문제라서 이렇게 나아가면 이제 전기화도 이루고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전환도 이루어 나가고 그러면 이제 어쨌든 온실가스를 많이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거는 이제 석탄이지만 천연가스 사실 가스 발전하는 천연가스도 사실은 메탄 자체도 온실가스지만 때우면은 이제 CO2가 나오기 때문에 네네. 이산화탄소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이산화탄소 배출이 되지만 석탄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나온다. 어쨌든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까지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이 충분히 이루어질 때까지는 브릿지라고 그러잖아요. 네, 좀 가교로서 과도기로. 이런 부분들도 계속 인정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략적으로 현명하게 전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방법을 고민하면서 일단 석탄부터 줄이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화석 연료들은 또 점점 좀 줄여 나가서 에너지 전환을 충분히 이뤄내자 네. 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전력, 에너지 수급하고 지금 기업에서 얘기하는 아리백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말하고 있는 아리백은 세계적인 경제적 블록이 지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제약이 네. 되고 있고 그래서 그 전력이 이렇게 점점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으로 이게 경제에서 살아남으려면 요구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얼마 전에도 이제 반도체 분야 부분들을 만나면 뭐 애플이나 이런 데들은 2030년까지 아리백을 실현한다라고 선언을 했고 자기네만이 아니라 자기네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망도 다. 이걸 이제 스콥 3라고 그러는데 네. 스콥 3에 있는 공급망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아리백을 해라. 그러는데 걸리는 게 뭐냐면 애플의 반도체를 제공하는 삼성전자가 그걸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 30년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그 지금 재생에너지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쓰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하는 거하고 다른 차원으로 일단 기업들이 지금 요구되고 있는 상황 우리가 실현을 해야 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절대량을 늘려서 적어도 경제에 있어서의 큰 걸림돌과 우리 수출 기업들이 수출을 못하게 되는 것들은 좀 빨리 넘어서야 된다. 이런 좀 기후 경제적인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잘 헤쳐 나가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 위기에 대응도 필요하지만 기후 위기 시대의 경제, 그러니까 기후 경제에 어떻게 또 대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한번 인터넷으로 예. IT 얘기를 하면서 경제 흐름이 크게 바뀌는 파고를 한번 넘었으면 이번에는 기후 경제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기후 경제가 뭔지 청취자분들께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후 경제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화석 연료 펑펑 쓰면서 전기 뭐 남아돌고 뭐 이런 거에서 네. 이미 세계적으로 지금 트럼프가 약간 좀 다른 길은 걷고 있지만 실제로 기업들은 전혀 그 흐름하고 좀 다르게 또 가고 그게 있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막 풍력 발전도 멈춰라, 뭐 전기차도 보조금 안 한다 이러고 너무나 난폭해 보일 정도로 기후 위기 시대 대응에 역행하는 것 같은데 미국 내에 있는 주요 기업들은 우리는 아리백 계속한다 전혀 그렇지 그러잖아요. 않고요. 그렇지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를 할 만한 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은 네. 지금 세계 제1의 산유국입니다. 아하. 항상 사람들이 그걸 까먹고 맞아요. 미국은 맞아요. IT니까 맞아요. 굉장히 뭐 그냥 첨단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맞아요. 미국은 제1의 산유국입니다. 그래서 맞아. 미국의 그랬구나. 셰일가스, 셰일 오일, 그다음에 석탄 이런 게 사실은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많은 비즈니스들이 최근에 뭐 애플, 구글 이런 거 나오기 전에는요. 세계 1위 기업 하면 전부 다 엑슨모빌과 같은
화석연료 기업이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그건 여전히 사실 경제의 기반은 그런 산유국으로서의 그런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기반에 있거든요. 그 기반 하에 사실은 트럼프가 비즈니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네. 그 트럼프는 비즈니스 쪽을 강조하기 때문에 미국 비즈니스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은 하는 논리적으로 모순 같은 보이는데 막 이렇게 하는 하죠. 거. 아니 그러니까 풍력이나 막 이런 거는 무슨 거짓말인 것처럼 막 중단시키고 전기차 보조금도 없앤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또 태양광은 괜찮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왜 그러지? 왜냐하면 풍력에 들어가는 그 미국에서 만드는 게 별로 없거든요. 덴마크나 예, 다 다른 데서 덴마크 만들고. 사실은 풍력에 있는 이렇게 대가 그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건 한국이 굉장히 수출 점유율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한국이 플랜트를 잘하기 때문에 그게 조선 기술 막 이런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전부 뭐 하고 거기 터빈, 날개 이런 거 사실 미국에서 만드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렇구나. 미국은 이게 우리가 돈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네. 아니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자꾸 뭐라고 그러는 거고요. 네. 태양광 같은 거나 이제 중국을 지금 막고 있기 때문에 다시 미국의 반도체라든지 이런 비즈니스들이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어 나가면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또 ESS 같은 것들도 이제 미국이 다시 또 부흥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즈니스적으로 좀 길이 보이면 되게 또 좋게 얘기하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트럼프 예. 대통령 발언이 이해가 안 될 때면 차성수 국장님께 해석을 부탁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예, 뒤에 비즈니스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네.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 경기도에서 그래서 이렇게 기후 경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기후테크 산업 육성한다고 예. 어젠가 그저께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기업들을 육성하려고 하시는 건지.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테크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실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기후테크는 이제 기후 위기에 좀 대응을 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화석 연료를 대체하는 비즈니스들도 크게 있고요. 네. 경기도에서 기후 위성 쏘지 않습니까? 사실 기후 위성도 굉장히 그 첨단 기후테크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여러 영역 보통 5개의 분야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소들이 워낙 메탄 트림을 많이 해가지고 아하. 온실가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육 같은 것들 개발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엄청나게 높이고 이런 것들이 다 기후테크입니다. 기후와 변화하고 관련되면서 발생하는. 그래서 경기도에는 100개 이제 26년까지 100개 기후테크사 스타트업들을 육성을 하겠다 해서요. 그렇게 하는데 저희가 운 좋게도 저희가 기후테크 기업들을 육성을 했는데 세계적인데 나가서 상들을 지금 막 받아오고 있어요. 받아오시는 거예요? CES 같은데 가서 오. 유럽에 가서도 막 금상 다 받아오고 그래서 오. 에디슨 상 같은 것도 세계적으로 맞아요. 유명한데 그런 것도 받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기후테크를 육성하겠다라고 하고 그 드린 공에 비해서 성과들이 너무 기업들이 너무 잘하고 계셔서 기후테크 육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게 뭐 앞으로 뭐 수백 조의 시장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데라서 네. 기후테크 육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백 조의 시장이 열리는 예. 곳이다. 기후테크가 지금 경기도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국에 나가서 상을 받아온다고 하니까 예. 기후테크 기업들이 사실 모두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되니까 어느 나라에서 개발한 신기술이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기후테크에선 더더욱. 그래서 이런 경기도도 그런 연대와 협력하고 있을 텐데요. 예.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기후테크만 이제 놓고 보면 네. 기후테크 아까 말씀드렸지 100개사 스타트업들을 좀 육성을 하자. 근데 스타트업들이 어려운 게 사실 이제 투자 이런 거 투자요. 유치하는 거 어렵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대기업이나 해외 기업들 연결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까? 스타트업이니까 몇 사람이 아이디어로 시작을 하니까. 네. 근데 경기도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외국의 바이어들을 연결을 한다든지 국내 대기업들과 매칭을 이제 시켜서 관심을 갖게 해가지고 투자가 일어나게 하고 또 한다든지. 엔젤 펀드 같은 것들도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저희가 그 소통의 장 뭐 이렇게 공유의 장 같은 걸 만들면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후테크 컨퍼런스를 매년 열어가지고 네. 그 기후테크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술이 있는지 선도 보이고 투자자들은 와서 이거 투자가
투자하면 이게 돈벌이가 되겠네 뭐 이렇게 네. 생각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해외 이제 나가서 해외 기업들하고 이제 연결할 때 같이 그분들 연동해서 연결을 해서 해외 같이 나가서 좀 소개도 해드리고 이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경기도가 기후테크 기업들한테. 그리고 왜 지난 4월에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할 때 이것도 예. 경기도에서 개최를 했던 맞습니다. 거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저는 전 세계적으로도 경기도가 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그때 지방정부 총회가 사실은 뭐 그 지방정부 모임으로서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네. 그때에서 기후총회라는 이름으로는 첫 번째로 했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래서 이제 뜻깊기도 하고요. 와가지고 한국에서 하는 거를 보고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걸 하구나. 거기에서 또 관심을 가졌던 게 기후 보험입니다. 기후보험 경기도에서 하는 기후보험. 전 세계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통틀어서 기후보험은 최초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관심이 많더라고요. 네. 막 호주에서 오신 시장님은 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못 해가지고 해서 그런 소통의 장도 많이 돼서 경기도가 하는 게 그냥 저희가 시작을 할 때는 정말 기후 격차를 좀 해소해서 어려운 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한 건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게 벤치마킹을 당할 만한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좀 선전 홍보도 많이 해야겠구나. 그럼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때 국제 기준에 맞춰라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 기후총회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기후보험 얘기를 들으니까요. 이제 어쩌면은 세계가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 기후위기 시대에 예. 새로운 기준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기후경제 말씀을 조금 드리면 네. 세계에서 이게 그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무탄소 이런 게 무역 장벽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금 안타깝게 자유무역의 시대는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완전 보호무역, 네. 보호무역도 뭐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미국의 보호무역이. 무슨 뭐 갑자기 막 세금을 막 15%뭐 이렇게 해서 15%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무역 장벽입니다. 아리백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그 유럽에는 씨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탄소 줄이는데 니네들은 동남아 막 이런 데서 수출하는 애들은 탄소 안 줄여? 그러면은 세금 내. 그쵸. 이게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